자, 우리 두산에너빌리티를 보유하신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현재 시각 11시 48분인데 오늘 두산에너빌리티 장중에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좀 강하게 들어오더니 33일선에서 저항을 받고 윗꼬리 조정을 좀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제가 말씀드릴게 전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된다. 두산에너빌리티의 주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본질적인 이유가 존재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린과 동시에 제가 오늘 다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영상 꼭 끝까지 집중하셔서 두산에너빌리티로 수익 극한까지 좀 끌어올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윗꼬리 조정을 좀 받고 있는데 박스권 안으로 진입을 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박스권에서 매물 소화의 기간이 필요하다. 언제까지? 금리 인하 전까지.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매도 물량이 좀 많이 나왔고 이에 증시가 강하게 눌렸잖아요. 근데 지금 증시에 어떤 돈이 고객 예탁금보다 더 많이 들어와 있다. 신용잔고가 고객 예탁금보다 더 많이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보시면은 신용잔고가 어때요? 굉장히 높은 지수죠. 최근에 좀 꺾이긴 했는데 많이 들어오긴 했어요. 그러면 어떠한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코스피 코스닥 같은 경우에 중요 지지선을 지켜주지 못한다면 반대 매매에 대한 현상이 나올 수 있다고. 그리고 외국인들의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눌렸는데 이거래일 연속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박스권 안으로 코스피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매도에 대한 리스크보다 우리가 최소한 어떻게 해야 돼요? 관망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늘 윗꼬리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은 장 초반에 주가가 올라가면서 이전에 물려 있었던 본전 찾기에 대한 매도 물량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구간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매도 물량이 좀 나올 수밖에 없으며 사실은 매도 물량이 줄어들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단중기적 관점으로 두산에너빌리티의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본질적인 이유가 뭐냐면은 우선 금리 인하입니다, 여러분들. 최근에 이 12월 금리 인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기술주 그리고 성장주들의 외국인들의 많은 매도 물량이 좀 나왔는데 지금 금리 인하 확률 몇 퍼센트 됐습니까? 81%까지 올라갔습니다. FOMC 전 마지막 고용지표가 발표가 됐을 때는 40대 60% 확률이었는데 80%까지 올라갔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존 윌리엄스의 발언 이후로 비둘기파 연준 인사들이 금리 인하 지지하겠다라는 발언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금리 인하 확률이 굉장히 올라갔고 그로 인해서 비트코인의 가격도 올라갔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비트코인의 가격이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다른 투자자들이 기술주 그리고 성장주에서 이 돈을 순환시킬 필요가 있을까요?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왜? 비트코인이 지금 1억 3천까지 급격하게 또 올라가면서 리스크가 생겼죠. 단기적인 눌림이 또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기술주 그리고 성장주에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고 그로 인해서 미증시 어떻게 되고 있다?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럼 두산에너빌리티의 주가도 같이 어떻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요?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대한 리스크 소멸이 됐다. 그리고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주식시장은 기대값이 선반영되면서 주가가 먼저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금리 인하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하면은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언제부터 들어온다? 지금부터 들어올 거라는 거예요. 오늘은 기존에 물려 있었던 본전 찾기 매도 물량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장은 반대로 우려감이 먼저 시장에 조성이 되면서 뭐 어닝 쇼크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지금 구간에서 빠진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한 가지의 리스크가 해소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리스크가 뭐예요, 여러분들? AI 버블론입니다. 왜 갑자기 AI에 대해서 너가 얘기를 하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두산에너빌리티가 이때 주가가 급격하게 올라갔었던 이유가 뭐예요? 맞아요. 이 AI를 중심에 두고 시장이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러면 AI를 굴리려면 뭐가 필요한 거예요? 데이터 센터가 필요하다고요. 거시적인 관점에서 봤었을 때 데이터 센터가 필요하고 그러면 뭐가 필요해? 에너지가 필요한데 친환경 에너지로 데이터 센터 굴릴 수 있다 없다? 제가 몇 번 말해요. 못 굴린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SMR이 이 AI 데이터 센터의 주요 공급원으로 주목을 받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기대값으로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예요? 이 AI 버블론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해 봐야 되겠죠. 최근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 어땠나요, 여러분들? 주가 떨어졌다고 실적이 안 좋았어요? 어닝 쇼크 나왔습니까? 아니에요. 역대급으로 좋았습니다. 어닝 서프라이즈 중에서도 역대급으로 최고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AI 버블론이 수면 밑으로 잠식되지 않으면서 아직까지도 AI 버블론이 지금 있는데 여러분들 전혀 신경 쓰실 필요가 없는 게 지금 해외 메이저 증권사들은 삼성전자 그리고 SK 하이닉스의 목표 주가를 계속
계속해서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영업이익이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에 AI 버블은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요? 본질적인 근거에 따라 그에 따른 실적에 있어서 잠식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JP모간에서도 AI 버블론 지금 너무 과하다, 신경 쓸 필요가 없다라는 기사가 계속 나오는 거 우리 주주분들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이 두 가지의 리스크가 소멸됐다라는 건 우리가 현재 구간에서 매도를 해야 돼요, 매수를 해야 돼요? 물론 매수를 할 필요는 없겠죠. 그렇지만 최소한 매도를 할 필요는 없다. 관망을 해야 된다. 지금 구간에서는 내가 추가 매수하기 싫으면 관망해야 된다라고 여러분들께 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근 한 달간 이 메이저 창구의 수급 동향을 좀 확인해 보면은 외국계 메이저 창구들에서 계속해서 매도 물량이 좀 나왔었어요. 한 달이라는 기간 동안 좀 나왔었는데 최근에 보시면 여러분들 어떻게 됐습니까? 얘네가 추세를 어떻게 돌려놨다? 매수세로 돌려놨다. 근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주포가 외국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대해서 더욱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건 좀 사실이에요. 얘네가 언제부터 두산에너빌리티의 비중을 늘려갔냐면은 2023년 11월부터 비중을 늘려갔습니다. 근데 주가는 언제 올라갔어요? 최근에 올라갔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가 가지고 있는 비중은 뭐다? 전부 다 수익권이라는 거야. 세력들이 가지고 있는 건 전부 다 수익입니다, 여러분들. 그럼에 있어서 최근에 두산에너빌리티가 고점을 찍게 되니까 어떻게 했어요? 금리 인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차익 실현을 가져갔죠. 왜? 얘네가 바보가 아니에요. 리스크를 쥐고 계속해서 두산에너빌리티를 가져갈 필요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비중을 줄였는데 아직까지도 정말 많은 비중을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얘네가 비중을 26%에서 아직도 23%, 고작 3%가량밖에 줄이지 않았어요. 그렇다는 건 뭐예요? 금리 인하가 된다라고 하면은 주가가 어떻게 될 수밖에 없다? 올라갈 수밖에 없다. 왜? 얘네가 다 정리하지 않았잖아요. 얘네가 다 정리했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두산에너빌리티를 개인과 기관이 올려야 되는 상황이고 외국인들의 매도 물량을 계속해서 받아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횡보하는 구간 아니면은 주가가 하락할 수 있는 큰 구간이 만들어질 텐데 지금 어떻다? 아직까지도 많은 비중을 들고 있다. 무려 23%의 비중을 들고 있다라는 건 얘네가 금리 인하가 된다라고 하면은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서 두산에너빌리티에 많은 수급을 넣어 놓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두산에너빌리티의 2분기, 3분기 실적 발표에서 어닝 쇼크가 나왔다라고 해서 우리 주주분들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애초에 두산에너빌리티 기대감만으로 주가가 올라갔다고요. 실질적인 실적 발표, 어닝 서프라이즈 언제부터 나온다고요? 2026년 1분기 실적 발표부터 나올 수밖에 없다고요. 그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들? 이 기사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좀 아실 수 있는데 기존 글로벌 3사의 평균 리드 타임이 5년에 달하는 반면 두산에너빌리티는 1년 내 공급이 가능한 일정으로 빅테크 기업과 이 대형 가스터빈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두산에너빌리티의 신속한 납기 경쟁력을 고려했었을 때 2026년에 북미 빅테크향 대형 가스터빈 수주가 본격화될 것. 그리고 뭐요? SMR 부분도 2026년 그리고 2025년 말에 이 자금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실적 발표에서 어떻게 될 수밖에 없습니까?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3분기에 어닝 쇼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2분기 때 어닝 쇼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쭉 빠졌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횡보를 했습니다. 왜? 사람들 다 한단 말이야. 애초에 두산에너빌리티 2026년부터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것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것들에 있어서 전혀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현재 금리 인하 확률이 높아지게 되면서 비트코인과 뉴욕 증시가 폭발적으로 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제가 최근에 우리 주주분들께 말씀드렸던 우려감이 뭐였어요? 비트코인의 가격이 너무 떨어졌다. 그리고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기술주 그리고 성장주가 고점에 있기 때문에 얘네가 어떻게 할 것이다. 이 투자자들이 이러한 우려감을 통해서 차익 실현 가져간다. 그리고 이 수급을 어디로 순환시킨다? 비트코인으로 순환시킨다. 왜? 얘네가 3달도 안 되는 기간 동안 1억 8천에서 1억 2천까지 빠졌습니다. 근데 담숨에 여러분들 1억 3천만 원까지 올라가줬어요. 어제는 1억 3,200까지 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다면 비트코인의 그 리스크가 뭐예요, 여러분들? 맞아요. 변동성이 매우 크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술주 성장주들이 금리 인하에 대한 확실만 있다면은, 금리 인하에 대한 불확실성만 소멸이 된다라고 하면은 기술주 성장주에서 뺄 필요가 있나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금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고 AI 버블론이 소멸되고 있다. 그래서 지금 구간은 저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매수해야 되는 기회의 구간인데 내가 두산 에너빌리티를 들고 있다라고 하면은 매도는 안 된다. 최소한 관망은 해야 된다라고 여러분들께 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의 공매도의 매매 비중도 굉장히 적습니다. 공매도의 매매 비중이 적다는 건 뭐예요? 얘네가 주가를 떨어질 거라는 거에 베팅을 한다는 거예요? 아니죠. 올라갈 거라는 거에 베팅을 한다는 거죠. 공매도가 돈을 어떻게 버나요, 여러분들? 맞아요. 공매도는 현 주가에서 주가가 떨어질 것을 예측해서 주식을 빌려서 판매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주가가 빠지면은 어떻게 합니까? 저점에서 주식을 구매해서 다시 주식으로 갚는 게 바로 공매도예요. 그럼 공매도의 매매 비중이 늘어난다면 얘네가 주가가 빠질 거에 베팅한다라는 부분이 더 많은 거겠죠. 하지만 지금 구간에서 두산 에너빌리티는 공매도의 매매 비중도 굉장히 적습니다. 그렇다는 건 공매도 세력들이 두산 에너빌리티의 주가가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에 예측하고 베팅을 하고 있을 뿐더러 또 뭐예요, 여러분들? 기존에 이 매매 비중에 이은 쇼커버, 즉 쇼스퀴즈까지 좀 나오면서 1파, 2파, 3파, 4파, 5파에 대한 부분에서 10만원 부근까지 좀 돌파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물론 우리 주주분들이 매물대 저항을 받을 수 있는 구간에서는 분할 매도를 좀 하시긴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고점이 됐었을 때 지금 밑에 있는 모든 매물이 뭐예요? 수익권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저항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간이 있습니다. 1차는 어디예요? 우선 1차로 봤었을 땐 85,000원, 그리고 9만원 부근이고요. 95,000원 부근이겠죠. 우리가 이때 비중을 조금씩은 줄여나가면서 저항받고 떨어질 때 어떻게 해야 된다? 다시금 추가 매수, 이런 식으로 매매하면은 우리가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오늘 윗꼬리 조정을 좀 받았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절대 매도에 대한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다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내가 지금 구간에서 매수는 안 할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은 최소한 관망은 하셔도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저희 채널에서는 여러분들께 무료로 두산 에너빌리티에 나오고 있는 이 재료들과 타점, 뭐 오늘은 매수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언제는 매도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것들 다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부담 없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이 영상 꼭 시청하셔서 수익을 극한까지 끌어올리시고 손실을 보지 않으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구독을 누르게 되시면은 이러한 영상들, 저희 채널의 전문가들은 여러분들께 그냥 무료로 다 알려드리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구독 눌러주시면 여러분들이 다른 전문가의 영상도 좀 빠르게 확인해 보실 수 있다는 거 절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내일 또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분들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